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이지만 일주일에 고양시 소식 몇 곡지 정도는 좀 챙기고 가셔야 되겠죠. 고양시문 뉴스체크 11월 마지막 주 헤드라인입니다. 예, 먼저 교통 이슈입니다. GTX 소식인데요. 일산에서 강남까지 20분 출퇴근 2028년에야 가능하다고 합니다. 고양시가 내년 철도망 구축 사업에 188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일산대교 전 현직 대표들에 대해서 고양시가 배임 혐의로 수사 의뢰를 했습니다. 한류천 수질 개선을 위해 하루 4,000톤의 호수공원 물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고양시민이 새로 시작하는 기획연재 안내해드립니다. 먹거리 선순환 푸드플랜 고양시가 본격 추진한다고 하고요. 이어지는 사진 한 장 뉴스. 상습 교통 체증이 일었던 고양동 벽제3거리 구간이 4차선으로 확장됐습니다. 명품 배우 진선규, 이희준 씨가 고양 관객들과 만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어서 장항습지 제두루미가 실종됐다는 안타까운 소식과 지난주 개장한 2021 서울 모빌리티 쇼 소식 전해드립니다. 네, 이번 주 교통 소식은 허탈감을 안겨주는 뉴스입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GTX A 노선의 핵심역인 강남구 삼성역, 이 역의 정차가 매우 늦춰졌습니다. 삼성역 정차는 2028년 4월에야 가능하다, 이런 소식인데요. 고양시민들이 많이 허탈할 만하죠. 국토부가 원래 이 GTX-A 개통 약속했던 게 2023년이잖아요. 그런데 이번 감사원 자료를 보니까 운정에서 서울역이 24년 6월이더라고요. 일단 요것도 6개월이나 늦어진 게 이번에 확인된 셈이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예전에도 6개월 정도 늦춰질 것이다, 이렇게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좀 그림을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감사원 자료를 보면은 그림의 파란색 부분, 이 고양시를 지나는 노선인데요. 여기는 2024년 6월에 개통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착공 당시 이제 국토부 발표가 이제 2023년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성남 용인시를 지나는 강남 노선, 주황색 색깔이죠. 2023년 말 개통 예정, 이렇게 표시되어 있네요. 자, 근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 GTX-A,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일산에서 강남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게 삼성역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삼성역에서는 못 내린다, 무슨 얘기인가요? 네, 이제 당분간은 삼성역에서 못 내린다, 이게 팩트입니다. 감사원이 이달 중순 그 보고서를 공개를 했습니다. GTX-A의 개통 일정 관리를 잘못했는데 뭐가 잘못됐는지 알려줄게, 확인하고 조치해라, 이런 통보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삼성역에서 못 내리면 서울역에서 열차가 그냥 서울역까지만 갔다가 되돌아오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림에서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분리돼서 운영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삼성역을 무정차하고 그냥 통과한다. 그러니까 삼성역을 건너뛰면은 서울역 다음이 바로 수서역이 될 겁니다. 수서역 이렇게 정차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렇기 때문에 반쪽짜리 노선이 될 것이다, 이제 이런 불만이 있고요. 특히나 강남에 직장을 가지고 계신 직장인들, 고양시 출퇴근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기대가 컸을 텐데, 야, 이거 4년이나 지연돼? 너무 심각하다, 이런 분들이 꽤 많습니다. 네, 가장 핵심적인 강남 그 삼성역에 정차하지 않는 이유 뭡니까? 삼성역 주변에 대규모 환승센터 공사가 계획됐고요. 올해 7월 달에 착공을 했습니다. 이제 그게 영향을 준 건데요. 바로 삼성역과 봉은사역 사이 약 1km, 한 600m, 정확히는 한 65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구간 도로 지하에 엄청난 공사가 진행됩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확인이 가능한데요. 여기가 이제 코엑스 앞 용동대로입니다. 용동대로 지하에 이렇게 큰 시설을 만듭니다. GTX A 노선, C 노선, 이게 환승이 되고요. 지하철 2호선, 9호선, 또 위례선까지 여기 지나게 되고요. 또 지하에 버스, 택시 승강장까지 같이 만드는 이제 환승 복합센터입니다. 이런 걸 이제 서울시가 만들려다 보니까 설계를 중간에 또 변경을 했어요. 좀 더 잘 만들려다 보니까 그 변경, 설계 변경이 삼성역 정차의 지연, 빌미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감사원 그 문서의 결론은 뭐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 건가요? 삼성역이 제때 개통되지 않으면은 수도권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당초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다. 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해서 국토부와 서울시가 협의하고 GTX A 노선이 완전히 연결될 수 있도록 공기를 단축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해라. 네, 감사원이 뭐 핵심을 잘 지적했는데 당연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감사원의 말대로 정말 특단의 조치가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고양시가 고양시 의회에 상정한 2022년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 최종 편성안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총액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예산만으로는 처음으로 3조를 넘겨서 3조 723억 원입니다. 네, 올해 2021년 본예산이 2조 6,975억 원이었으니까요. 네, 비교해보면 무려 14%나 증가된 규모입니다. 항목들을 살펴보니까 주목할 만한 게 역시 교통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분야인데 특히나 철도망 구축 사업에 고양시가 내년에 188억 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 이 부분이 눈에 띄네요. 네, 철도망 구축 사업 예산을 좀 이렇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꼼꼼히 들어주세요. 이 항목의 이름 하나하나가 사실 지금 그 사업이 어느 단계에 와 있냐 그거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A 사업 분담금 104억 8,400만원. 인천 2호선 사전 타당성 연구 용역 요거 분담금이 9,100만원. 그리고 교외선 차량 안전진단 요것도 고양시 분담금이 30억 2,820만원. 자, 이번에는 서해선 대곡 소사선이죠. 예. 일산 연장 요 운행 사업비가 41억 5,300만원. 경의중앙선 향동역 신설 실시 설계가 10억 6천만원 등입니다. 도시개발사업 관련 예산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 부분도 네. 좀 짚어주시죠. 네, 화전에 드론센터 생기죠. 요거 네. 26억 원. 그리고 고양 일산 테크노밸리 군사시설 이전 비용 40억 원. 그 안에 군사시설이 있거든요. 자, 고양 성사 혁신지구 사업에 145억 7,500만원 등입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요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분야가 또 환경 관련 분야입니다. 네, 환경 맞습니다. 관련 예산. 전기자동차 민간에 3,390대 그리고 관용으로 26대 구매 지원 예산을 잡았거든요. 379억 5,200만원. 그리고 에너지 성능 개선 위한 녹색 건축물 지원 예산이 30억 원. 마지막으로 도시숲, 쌈지공원 조성사업, 또 근린공원 등 환경 개선 사업에 약 1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네. 그렇다면은 교육 관련 주요 예산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네, 교육 관련 예산 말씀드립니다. 1225명을 상대로 대학생 본인 부담 등록금을 시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잖아요. 요게 12억 원이 책정됐고요. 그리고 또 18,447명 대상으로 중고등학생, 신입생 교복 지원. 네, 요것도 총액이 13억 8,500만 원입니다. 자, 시가 제출한 2022년 예산안은 고양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의결될 예정입니다. 네, 고양시가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전 현직 대표들을 배임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는데요. 이번 수사 의뢰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고양시 자체적으로 좀 세게 나오고 있는데요. 내용 네. 보니까요. 배임 혐의로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높은 금리로 대출을 받아서 고의로 손실을 많이 야기했다. 그런 네. 책임이 있다. 예, 이 손실이라는 게 이제 경영 손실을 말하는 건데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부실 경영을 했다. 이제 이겁니다. 이제 이렇게 부실 경영을 했으면서 적자가 나면은 경기도로부터 손실보상금을 받아왔다. 또 네. 이게 핵심입니다. 네, 그렇다고 고금리 대출로 손실 끼쳤다. 자, 이거 좀 자세히 누구한테 대출 받아서 얼마나 금리 받았다는 건지. 일산대교의 대주주가 네. 아마 아시다시피 국민연금공단입니다. 뉴스에 하도 많이 나와서 아실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국민연금공단과 일산대교는 한 몸이라 다름이 없다. 그런데 일산대교가 연금공단으로부터 최대 이자율 20%, 엄청난 이자율이죠. 이렇게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린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가 뭐냐면은 돈을 벌어도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자 주는데 다 이자 주는데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밑빠진 독이라고 할 수 있는데 10년 동안 결국은 통행료를 받았어요. 고양 파주 김포 시민들한테 통행료를 받아가지고 그 통행료의 절반이 고스란히 다 이자금으로 연금공단으로 다 흘러갑니다. 네. 구조가 이래요. 이런 구조에서 당연히 이제 적자 경영을 빌미로 또 추가로 손실보상금을 챙겨가거든요. 일산대교가. 그 손실보상금은 또 어디에서 나오는 돈이냐? 경기도 도민들의 혈세로 또 손실보상금을 가져가요. 최악의 구조인 거죠. 이제 이거는 경영이 잘못된 거다. 배임이다. 이제 이렇게 고양시가 본 겁니다. 자, 이번 수사 의뢰가 어떤 의미냐? 이게 이제 통행료 재징수에 대한 어떤 강력한 반발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고요. 또 앞으로 있을 공익처분 그 본안 소송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내년에 있습니다. 네네네. 여기에서 승리하기 위한 그런 이제 사전 조치로도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하루빨리 일산대교 통행료 문제가 시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잘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달 CJ 라이브시티가 착공하면서 이제 발등의 불 현안으로 이렇게 다가온 게 한류천 수질 개선 문제. 예, 저희가 오랫동안 보도를 해드렸는데, 자, 결론이 이번에 이제 났다라고 고양신문에 보도가 됐는데 어떤 내용이죠? 일산 호수공원 물을 흘려 보내면은 한류천이 깨끗해진다. 네. 이 결론이거든요. 네. 그래서 확인해 봤더니 호수공원 물 하루에 4,000톤이 필요하다. 하루에. 매일. 예, 매일매일 4,000톤을 갖다 붓겠다. 또 가장 큰 문제가 한류천이 비가 온 뒤에 물이 뒤집어지면서 굉장히 더러워지잖아요. 한꺼번에. 네, 맞습니다. 예,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3만 톤 이렇게 이틀 동안 하면은 깨끗해질 것이다. 이런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류천 수변공원이랑 이제 호수공원이 연결이 돼 있는데 평소에 4,000톤을 계속 흘러서 물이 흘러가게 하고 비 온 다음에는 3만 톤으로 물 청소하겠다. 이제 그렇죠. 그 얘기죠. 자, 호수공원 물 근데 갑자기 이렇게 많이 뺐으면 이거 호수공원에 어떤 문제 생기는 거 아닌가요? 호수공원 물이 마를 것을 대비해서 호수공원에 물을 더 채워놔야 된단 말이에요. 원래 지금 호수공원 물이 어디서 오느냐? 한강에서 옵니다. 네. 서울에 있는 자양취수장이죠. 그 물을 이 계획대로라면 훨씬 많이 가져와야 돼요. 네, 돈 주고 사오는 거죠. 예, 사오는 겁니다. 물값이 따로 있는데 요게 한 1톤에 202원입니다. 뭐 그렇게 비싸진 않는데 1년으로 계산해 보니까 한 8억 정도 될 것이다. 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호수공원 물을 더 채워놔야 된다. 미리미리. 왜냐면은 하루에 3만 톤을 뺄 수도 있으니까 호수공원 수위를 좀 높일 겁니다. 네. 지금 수위보다 한 15cm 높인다. 네, 그러니까 호수공원을 마치 댐처럼 수위를 좀 높게 해놨다가 예. 이제 비상시에는 그 물을 쭉 빼서 쓰고 또 원수 사와서 채워놓고 뭐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는데 예. 자, 이게 과연 이제 어떻게 효과가 있을지도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 시기도 문제입니다. CJ 라이브시티 개장에 맞춰서 요게 이제 공사도 새로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완벽히 끝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그게 문제예요. 수질 개선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5년인데 네. 따져보면 CJ 라이브시티가 1년 전에 개장을 합니다. 지금 계획대로라면 2024년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개장 전에 수질 개선이 완벽하게 되느냐? 지금 계획대로라면 불가능해요. 아. 그래서 고양시가 내놓은 말이 지금 한류천이 상단부가 수변공원이지 않습니까? 네. 그 수변공원만 CJ 라이브시티 부지인데 이쪽 상류 부분은 수질 개선을 1년 더 빨리 끝내겠다. 이쪽 공사만. 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든 거기는 먼저 하겠다. 네, 어떻게든 해보겠다는 건데 자, 공무원들 총동원해서 물청소라도 하려고 하는 건지 예. 참 좀 걱정되긴 하네요. 네, 최근 전국 지자체별로 도시 내에서 그 먹거리와 관련된 푸드 플랜 움직임이 지금 활발히 일어나고 있거든요. 고양시도 내년부터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누리는 고양시라는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본격적인 푸드 플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양신문에서 3회에 걸쳐서 기획 기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먹거리와 관련된 그 생산 그리고 유통, 소비 이런 모든 활동들을 바람직한 그 다음에 좀 선순환적인 이런 체계로 이렇게 좀 재구성을 하자. 그래서 여러분들 그 생협운동 요건 소비자 운동이죠. 그리고 예. 로컬푸드 요거는 생산 소비자 연결하는 거고 또 도시농업, 친환경 농사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관심들이 있으실 텐데요. 이러한 도시 내 다양한 먹거리 관련 활동들을 하나로 이렇게 묶어서 이렇게 이제 움직이게 하는 이런 종합 계획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식량 위기, 또 기후 위기도 있고요. 또 먹거리 불평등 이런 문제도 이제 사회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그것들에 대한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는 개념인가요? 네, 맞습니다. 이 푸드 플랜이라는 용어가 사실은 세계적인 그런 좀 이렇게 관심이 되는 이슈거든요. 그래서 2015년에 밀라노 도시 먹거리 정책 협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런 개념이 공론화됐고요. 문재인 정부에서도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푸드 플랜 요거를 명시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자, 고양시 얘기 좀 해보면요. 고양시는 앞으로 5년 동안 총 2,610억 원을 푸드 플랜에 투입을 해서 4가지 전략 그리고 12개 핵심 과제 3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또 앞으로 고양신문에서 3회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푸드 플랜에 대한 소개와 주요 내용, 다양한 먹거리 주체의 목소리를 지면에 담을 예정이니까 관심 있는 분들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도로폭이 좁아서 상습적인 정체를 겪곤 했던 고양 광탄간 도로의 확장 공사가 지난주에 완공을 했습니다. 자, 사진 보시는 요 장면인데요. 파주에서 고양으로 넘어오는 그 해음령 터널 거기서부터
벽제 상거리를 지나서 고양동까지 약 600m 정도의 병목 구간입니다. 정식 명칭은 국가지원지방도 78호선이고요. 도로 이름은 해음영로라고 부르는데요. 일부 구간이 2차선으로 매우 협소해서 출퇴근 시간 또는 그 연휴 때마다 차량 정체가 아주 심했거든요. 그래서 고양동 주민들이 애를 좀 많이 먹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4차선으로 널찍하게 뚫렸으니까 앞으로 원활하게 통행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사진 속에 이 배우들 여러분 좀 익숙한 연기자들이죠. 네, 바로 영화배우 진선규 그리고 이희준 씨인데요. 그리고 요 분은 영국 연출가 민준호입니다. 이들은 대학로에서 가장 창의적인 극단이자 고향 아람누리 상주단체로 지금 5년째 활동하고 있는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라는 극단 소속으로 17년 동안이나 정말 끈끈한 우정을 이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들 3인방이 지난주 고향 아람누리 세라세 극장에서 고향의 팬들과 만나서 아주 진솔한 그런 우정과 또 연극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들의 이야기를 고향신문 8면 기사 통해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장항습지를 찾는 대표적인 겨울철 때인 제드루미가 올해는 개체수가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장항습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는 에코코리아 한동욱 이사의 칼럼을 통해서 이렇게 밝혀진 내용인데요. 매년 10월 하순이면 100여 마리가 넘는 그런 제드루미들이 먼 시베리아에서 장항습지로 날아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어쩐 일인지 11월이 다 가도록 겨우 10여 마리만 지금 장항습지에 왔다고 합니다. 자, 이유가 있었습니다. 장항습지의 제두루미들의 잠자리 역할을 하는 그런 겨울 문온이 물을 댄 논이요. 문온이 말라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문온에 물을 대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타깝게도 지난 여름 장항습지 지뢰 폭발 사고 이후 장항습지의 모든 이런 관리 활동이 올 수독됐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장항습지가 람사르 습지에 등재된 이후에 오히려 사정이 더 나빠진 셈입니다.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장항습지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정말 절실해 보이는데요. 시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최대 규모 자동차 산업 박람회인 2021 서울 모빌리티 쇼가 일산 킨텍스에서 26일 개장을 했습니다. 네, 올해 전시회는 현대와 기아 등 완성차 국내 3사, 그리고 아우디, BMW, 마세라티, 포르쉐 등 해외 7개사가 참여하고 전시에서 발표되는 신차는 모두 18종이 선보인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이 행사는 서울 모터쇼라고 불렸는데 이 행사가 올해는 모빌리티 쇼라고 새로운 명칭이 붙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중심이 기계적인 제조에서 이제는 자율주행, 그리고 로봇, 서비스용 이동수단, 도심 항공 모빌리티 등 신기술과 접목된 새로운 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네, 행사는 12월 5일까지 이어집니다.